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마저 본문 한번 읽어보면 두 번째 소제목이 이제 표절의 유형입니다. 표절의 유형. 표절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도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와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도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다. 표절의 유형에는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표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텍스트 표절, 원 저작물 구조의 표절, 말 바꿔쓰기 표절, 모자이크 표절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출처 표시를 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는 포괄적, 개괄적 출처 표시, 부분적, 한정적 출처 표시, 2차 문헌 표절 등이 여기 출처를 표시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에 포함이 되는 예시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유형,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면 일단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례 제시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유형, 원저작물 구조의 표절.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사고 구조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활용하는 경우, 그것을 이제 원저작물 구조의 표절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 텍스트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 어휘, 문장, 단락, 그림, 표, 사진, 데이터 이런 것들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활용한 경우에는 이것을 텍스트 표절이라고 한다. 교과서나 교재 등에 있는 일반적 내용이나 정형화된 담론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람이 기술하고 정리한 것을 활용하였다면 출처를 표시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지 않은 경우를 텍스트 표절이라고 한다. 다음 세 번째 유형, 타인이 쓴 글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저자가 말 바꿔 쓰기 또는 요약했지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말 바꿔 쓰고 요약했지만 출처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요 세 번째 유형에 속하고, 네 번째 유형, 타인이 쓴 외국어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다섯 번째 유형, 모자이크 표절이라고 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 한 사람의 여러 저작물이나 여러 타인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단어의 첨삭, 동의의 대체 등 발췌 및 조합하여 마치 자신의 것처럼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모자이크 표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넘어가서 출처를 표시를 했음에도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 첫 번째 유형,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했지만 직접 인용하면서도 인용 보호를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해당이 된다. 첫 번째 유형에. 그다음 두 번째 유형은 2차 문헌 표절이라고 해서 저자가 외국인이 쓴 1차 문헌을 직접 보고 그대로 번역하거나 말 바꿔 쓰기 또는 요약을 하지 않고 2차 문헌에 인용된 내용을 그대로 쓸 때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직접 원물 본 것처럼 1차 문헌 출처 표시한 경우, 그거를 이제 2차 문헌 표절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 살펴보면 인용한 것에 대하여 부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문에서는 이게 출처를 표시했지만 참고 문헌에서는 따로 이게 적힌 그 밑에 내용에서는 누락한 경우. 그다음에 활용한 저작물을 참고 문헌에는 표시했지만 본문에는 출처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본문에서 인용한 내용이 타인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면서도 참조라고 표시하는 경우. 이 내용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 부분적 그리고 한정적으로 출처를 표시하는 거. 활용한 타인의 동일 저작물 여기저기서 가져온 부분이나
타인의 다른 저작물 여기저기서 가져온 부분 모두에 대해 출처 표시를 해야 하는데 어느 일부분에만 하는 경우. 그다음에 5번째 유형 포괄적, 개괄적 출처 표시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혹은 간접 인용하면서 해당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머리말 등에서 두루뭉술하게 활용하였음을 밝히는 경우도 부적절한 표시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5번째 유형 아니지 6번째 유형 인용된 부분에 출처를 표시했지만 본인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아이디어나 어구 및 문장을 가져온 경우가 부적절한 표시에 해당한다. 자신의 저작물에서 타인의 것이 주가되고 자신의 것이 종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가 요 예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표절의 유형은 이제 크게 출처 표시를 누락했을 때 그리고 출처 표시를 했지만 부적절하게 출처 표시했을 때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에 3번째 소제목으로 들어가 보면 인용의 의의와 올바른 출처 표시 한번 읽어보면 돼요. 표절이 성립하는 유형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표절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표절을 피하는 1차적인 방법은 자신이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는 일이다. 인용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밝히는 일은 여기 인용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밝히는 일은 여기 첫 번째 저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타인의 업적을 인정하여 존경함을 표시한다 하는 거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 3가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출처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의의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출처 표시를 했으면 만약에 한다면 이 저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타인의 업적을 인정하여 존경함을 표시할 수가 있고 그다음 3번째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또 할 수가 있다 하는 3가지의 그래서 연구자는 올바른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인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도 지금 첫째, 둘째 해서 총 아마 7째 아마 7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7가지 그래서 얘도 지시요. 그래서 첫째 자신의 저작물에서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을 해야 한다. 여기 첫 번째 인용의 원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인용을 해야 한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둘째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활용하는 직접 인용을 할 때 대체로 3줄 이내로 짧게 인용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인용 부호를 하고 페이지를 표시해야 하며 3줄 이상 길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단락을 나누어 인용 단락 표시를 하고 해당 페이지를 밝혀야 한다. 인용의 원칙 2번째 원칙 직접 인용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세 줄 이내로 짧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호를 써야 되고, 따옴표 같은. 그리고 만약에 세 줄 이상으로 길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 단락을 표시해야 된다 하는 게 인용의 원칙 두 번째였다. 그 다음에 셋째,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말 바꿔 쓰기 하거나 순서를 바꾸었을 때 일부 내용을 요약해서 사용할 때, 즉 간접 인용을 할 때에도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세 번째 원칙, 간접 인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가 보다. 간접 인용. 두 번째 원칙에서는 이제 직접 인용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 세 번째 여기서 말하는 간접 인용이란 원 저작자의 말 혹은 글을 글쓴이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으로 원 저작자의 아이디어나 핵심 주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글쓴이의 글쓰기 방식으로 글쓴이 자신의 관점을 더하거나 혹은 독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 혹은 풀어 쓰는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이제 간접 인용에 대한 개념 그리고 뭐 용도 이렇게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간접 인용을 할 때에는 직접 인용처럼 인용 부호나 단락 표시를 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글 속에 인용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특징 나오네.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인용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된다. 인용이래. 인용 범위 명시해야 한다. 이를테면 예시가 또 나오네요. 간접 인용을 하는 방법. 뭐뭐의 주장에 의하면으로 시작하여 원저작자의 주장을 풀어 쓰거나 요약하면서 문장이 끝나는 곳에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다. 특히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말 바꿔 쓰기 할 때에는 글쓴이가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여 자신의 색깔이 담긴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고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한 타인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에도 타인이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하게 인정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세 번째 인용의 원칙, 간접 인용을 할 때 점검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용의 법칙, 네 번째 인용의 원칙, 네 번째 연구자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의견, 비판점, 역사적 사실 등은 직접 인용을 하든 간접 인용을 하든 출처를 밝혀야 한다. 연구자 본인. 자기가 직접 연구한 내용, 그 이외의 모든 인용 자료에 출처를 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째, 기술하는 사실이나 아이디어가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 불확실할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다섯 번째 인용의 원칙.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 모호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출처 표시한다. 해야 된다 하는 원칙.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용의 원칙 나오네. 웹상에서 가져온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도 자신이나 타인의 논문에 있는 자료나 정보를 활용할 때처럼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여섯 번째 인용의 원칙. 웹상의
자료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표시한다. 그다음에 7째, 통계 자료와 같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적 정보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마지막 7번째, 인용의 원칙.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적인 정보 인용할 때 무조건 출처 표시. 이를테면 한국에서 매년 심장병으로 몇 사람이 사망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그 해답을 말할 때 누군가의 연구 결과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출처를 밝혀야 된다. 해서 7가지의 인용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출처 표시는 대체로 각주와 내용주, 참고 문헌을 통해서 하는데 요 각주란 무엇인가 보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 하는 거고, 내용주는 글 중간에 인용 정보나 자료 출처 제시하는 거, 그리고 요 참고 문헌 같은 경우는 글의 맨 마지막에서 이제 인용한 자료 출처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거. 요 3가지 방법이 있었네. 이것들은 출처 표시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방법. 그런데 그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신이 관여하는 학문 분야나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출판 매뉴얼을 참고하여 이에 맞게 출처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출처 표시의 방식이 다양하지만 저자명, 책명, 출판 사항에 대한 것은 공통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요 앞에 지금 요 순서가 이거는 좀 요 순서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 맨 처음에는 저자명 쓰고 그 다음에 책명 쓰고 출판 사항, 출판사는 뭔지, 출판 연도는 뭔지 이런 내용을 쓰는 거. 요 순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적절한 출처 표시와 관련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게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인용의 분량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저작물에서 인용하는 내용이 종이 되고 자신의 것이 주가 되도록 가급적 필요한 부분을 짧게 인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필요한 내용만 짧게 인용해야 된다.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도 그 인용의 양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가급적 필요한 부분을 짧게 인용해야 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란 학문 분야별로 오랫동안 활용해온 출처 표시 방법에 따르면서도 그 인용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요하게 본 게 표절 유형도 유형이지만 인용의 법칙 7가지랑 7가지 요거 내용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별표 친 거 있잖아요. 이 출처 표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 요 저자명, 책명, 출판사, 요것들 요 2개 오늘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요거 2개 정리해가지고
과제에 제출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네, 정리하시고 제출하시고 알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